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한 축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청약 보면 좀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야, 너네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계약금이랑 중도금 내. 이상하잖아요.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나 생각은 없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 돼요. 사실 지금 전세는 보는 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 한국 역사를 보면은 전세 문화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맡기고 나서 월세를 주지 않는 형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그냥 있었던 문화라고 여겨지는 거죠.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인데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았던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990년대만 보더라도 그 예금 금리가 10%가 넘어가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금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맡겼을 때 금리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건데 이걸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되게 많이 나온다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세를 활용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지금은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한 집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살고 같은 집에 다른 가족 두 가족이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비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공짜로 전세금을 받은 다음에 집을 빌려주면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자를 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들은 매달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 때문에 전세 제도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전세가 딱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는 진짜 가뭄면 콩나듯이 있는 건데 한국은 임대차 시장의 절반이 그냥 전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한 축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청약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편해요. 우리 청약 보면 좀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집이 지어진 걸 보고 집을 사는 건데 갑자기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라는 걸 지어가지고 막 보여주더니 야, 너네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계약금이랑 중도금 내. 그러니까 돈을 미리 주고 건설사가 집을 짓게 해주는 건데 이 역할을 전세가 부동산 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세로 약간 되게 커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규모가 클 수 없는 건데 전세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 무너지는 쪽이 많기 때문에 전세 대조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전세 제도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세 대조는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전세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세는 사실 집을 빌려주게 되고 만기가 되면은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갭 투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갭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나 생각은 없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 돼요. 전세금이 올라야지 다음번 유지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약화되거나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져서 이제 전세 사기로 퍼지는 거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전세 사기 되게 많이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전세가 전부 다 없어지고 월세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보면은 아파트 전세 매물 아예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전세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건데 비용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구하는데 한 달에 월세로 냈을 때 5만 원 정도, 전세보다 5만 원 정도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사람들은 그냥 월세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도 해야 되지, 보증보험도 넣어야 되지, 알아보는 것도 많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럴 건데, 이게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면은 1년이면 360이고 2년이면 7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 때문에 다시 전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전세를 주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고, 금리가 진짜로 많이 올라가지고 월세랑 비용이 비슷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세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건 있겠죠. 예전처럼 모든 집주인들을 믿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고, 안전하고 보증보험이 되는 집들 위주로만 전세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전세는 보는 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여부를 따라 가지고 전세 계약을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을 하는 시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KB 시세라든지 뭐 부동산원에서 보여주는 공시 가격 같은 것들을 보면 되는데,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가 거의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선순위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거든요. 저는 다가구라면 전세는 웬만하면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전세는 사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꼭 체크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